이야기이고, 마이너스 1이 떨어지면은 사전 순서대로라는 이야기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문자리 같냐? 이런 비교 상당히 많이 해요. 네. 두 문자리 같은지 보기. 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스트링 컴페어? 네. 에러는 안 나와요. 우리는 컨스트 붙일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요거 스트링 컴페어를 내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갖다 쓰는 거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자열, 배열명만 넣으면 돼요. 우리는 쓸 때. 네. 그래서 쓰는 거는 그냥 지금처럼 문자를 넣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리턴 값이죠. 리턴 값. 같으면 0.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트링 캣은요, 컨캐티네이트, 문자를 붙이기예요. 그래서 S1에다가 S2를 갖다 붙여요. 지금 보시면 제가 W1에 헬로라고 넣었고요, W2에 월드라고 넣었어요. W1에다가 W2를 갖다 붙여라예요. 예, W1에다가 W2를 갖다 붙여라. 그러면 W1은 그대로 있고요. 아니, W2는 그대로 있고, 이제 1이 길어지겠죠. 앞에 게 길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뒤에 걸 앞에 갖다 붙여라. 그런데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요, 얘도요, 보시면 W1 이렇게 생겼잖아요. 헬로 역슬래시 제로, W2가 월드 역슬래시 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컴퓨터가 W1에다가 W2를 갖다 붙여라 그러면 W를 쭉 스캔해 가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가요. 쭉 스캔해 가서 널 문자가 나오면 여기서 딱 멈추고요, 요 자리부터 W2를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해요. 아시겠나요? 네.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역슬래시 제로가 남아있으면 갖다 붙여도 요 중간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월드가 갖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예, 같이 쭉 연결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4개만 잘 쓰시면요, 나머지 것들은 학생들이 공부 방학 때 조금 해보세요. 네. 이쪽 계속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방학 때 제일 좋은 건 요 시언어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제가 기본적으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문법은 거의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엄청 많거든요, 함수가. 네, 이제 그런 거는 차에서 써보시면 좋죠. 문자에 직접 써보면 또 어려워요. 네. 왜냐면 배열 포인터를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편안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구조체, 우리 그럭저럭 오늘 하고 나면 수업이 2번인가 남는데 구조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파일 입출력은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는 한데 이건 간단한데, 구조체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학기가 자료구조 듣는 학생들 있어요? 네, 자료구조 별로 없나? 그쵸? 듣는 학생 꽤 있을 건데, 융수하는 학생들은, 자료구조 듣는 학생들은 지금 문자열하고 구조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네, 다 안다고 시작하고 이제 수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부지런히 하고, 이제 자료구조에서 어떻게 방학 때 공부해서 넘어가야 되나 그거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런히 갈게요. 여기 구조체는요, 2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보시면 배열, 포인터, 함수, 동적 할당 뭐 다 나오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체라는 거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요, 일단 이걸 보세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구조체라는 거를 왜 갖다 쓰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법 갖다 쓰는 거는 네, 또 봐야죠, 보기는. 근데 이제 구조체에다가 제가 배열 갖다 붙이고 포인터 갖다 붙이고 함수 갖다 붙이고 그럼 학생들 정신 못 차려요. 네, 그다음 말로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체 자체를 이해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 언어는 C도 그렇고요,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은 뭐냐면 케어, 인트, 더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하나 낮게 배운 거, 우리가 배운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인티저 A는 5, 뭐 B는 6, C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C에다가 A 더하기 B 해라 그러면 컴퓨터가 12를 계산을 해서 넣어주죠. 프린트F해라 그러면 %D 하면 어떻게 찍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걸 자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료형. 컴퓨터 안에다가 어떻게 자료형을 만들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트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컴퓨터가, 즉 C 언어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뭘 제공을 했냐면 선언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얘네들끼리 더할 때는 어떻게 써라. 이런 거 전부 다 제공해서 우리는 코드를 지금 배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기본 자료형이에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려면 일단 그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이 뭔지를 알고 그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초기화하고 어떻게 프린트하고 계산 어떻게 시키고 이런 등등. 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밑에처럼요. 만약에 제가 좌표평면 해서 뭔가 뭐 거리도 구하고 싶고 뭐 등등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좌표는요. x, y가 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타입은 없어요. 숫자 2개가 묶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만들면 좋잖아요.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역시 학생 처리를 하는데 학생들 아까처럼 학번만 넣고 그 다음에 성적만 넣고 이렇게 계산하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학번, 이름, 성적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타입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구조체예요. 그래서 구조체는요, 내가 내 맘대로 자료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User Defined Data Type이라고 그래요. 구조체를 갖고 만든 자료형. User Defined, 내 맘대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은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학생들이 은행에 가시면 뭐 맨 처음에 뭐 통장, 요새도 통장 잘 뭐 만드나 모르겠는데 통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주민등록증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계좌번호 만들어 주잖아요. 뭐 이름 들어가잖아요. 뭐 주소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좀 넣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의 고객이라고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목적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건데 배열하고는 다르죠. 배열은 인트면 다 인트, 케어면 다 케어. 학생 성적이면 다 성적. 예를 들어서 이거 배열로 예를 들어 배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열. 근데 배열에다가 인티저가 다 들어갈 건데 여기다가 내가 나이 넣어야지, 여기다가는 성적 넣어야지, 여기다는 학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쓸모가 없는 배열이죠. 그러니까 배열은 예를 들어서 인트다 그러면 다 성적, 다 뭐 학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열도 용도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고 어느 정도는. 근데 나는 내 맘대로 자료형들을 막 묶어가지고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구조체 문법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내 맘대로 만드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 구조체하고 유니언, 공용체라는 거 2개가 있는데요. 공용체는 조금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이건 끝에 잠깐 이야기할 거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구조체예요. 그래서 구조체는 정의가 서로 다른 자료형들의 변수들을, 자료형,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어그리게이트 모아놓는다는 뜻이라고요. 모아놓는다. 그래서 문법이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뒤에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struct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 이름은 마음대로 적으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좌표평면 만들 거예요. 좌표평면. 그러면 좌표평면은 X랑 Y랑 있잖아요. X좌표를 X코드라는 이름으로 적을 거고요. Y좌표는 Y코드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컴퓨터한테 나 이제부터 요거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으로 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학생들 성적을 내고 싶어요. 학생들 성적을 낼 건데 하나만 다시 볼게요. 학생들 성적을 내겠다. 그러면 학생들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번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학번 성적. 근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스트럭트는 키워드. 요거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조체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 이름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스코라고 할게요. 스코. 제가 스코라는 구조체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학번은 정수니까 인티저 해서 제가 그냥 넘버라고 쓸게요. 넘버 학번 인티저 하고서 여기 스코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이름 쓰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SCR이라고 쓸게요. 이름 사실 같아도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학번 성적
그러면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학번하고 성적을 인티저 두 개를 묶은 어떤 타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보통 쓰냐면 메인 위에다 써도 되고 메인 안에다가 써도 돼요. 아시겠나요? 메인 위에다가 쓰면 전체에서 다 쓰겠다고 메인 안에다 쓰면 메인에서만 쓰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요 공간이 할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어디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보통 요 샵 밑에 써요. 샵 밑에.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인 한 다음에 메인 시작하기 전에 보통 써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쭉 보고 들어간다 그랬죠. 메인 위는 훑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메인 위를 훑으면서 아 얘가 이런 거를 자기 자료형으로 만들어 놨네 하고서 인식을 하고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일단 거기까지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다 쓴 게 뭐냐면 정수 변수 만들 때는 int x, 그쵸? float y, char z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struct 뭐 이게 내가 만든 자료형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포인터를 요거 struct 포인터 갖고 이야기를 하면 struct 포인트 A 그러면요 요게 자료형이라고요. struct 포인트가 이게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struct 포인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A라고 해라 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쓰는 거죠. struct score 이게 자료형이라고요. 마치 int랑 똑같다고요. int랑. 네. 그래서 int x 그러면 우리가 x는 인티저 들어가게끔 공간 만들어 주고 이 안에는 인티저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struct score 한 다음에 제가 y라고 넣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만든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y는 struct score를 가질 거예요. struct는 내가 만든 거란 뜻이에요. 컴퓨터한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컴퓨터가 y라는 이름으로 인티저 두 개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줘요. 묶어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둘 다 인티저니까 인티저가 들어갈 공간을 묶어서 마련해주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법은 별로 없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저거 왜 쓰는가? 네, 그래서 내 맘대로 만들 때 자료형을. 그러면 네, 여기서 용어를 좀 보시면 이걸 구조체 정의, 구조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간 할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만 두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써야지만 공간이 그제서야 만들어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페이지에서? 구조체 의미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요. 요거 지금 요거 한 번만 구조체 좀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한번 하고 정리할게요. 지금 저거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 앞에 거. 네, 요게 지금 첫 번째 건데요. 자, 요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건 지금 이해되세요? 요건? 구조체 선언 1. 좌표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좌표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밑에 빨간색으로 struct point A, B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struct point C 100 이랬어요.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struct point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쵸? 정의를 해 놓고 struct point A, B 그러면 헷갈리면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int A, B처럼 인티저가 들어갈 공간 A, B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int가 아니라 struct point가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데 이름이 A, B잖아요. 두 개 만들라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구조체 처음에 배울 때 어려우면은요, 이 자리를 그냥 int처럼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쉬워요. 네. 그러면 A라는 이름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티저 두 개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컴퓨터 안에 A라는 이름으로 인티저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걸 마련을 해줘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인티저 두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놨잖아요. 네, 그럼 B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struct point C.
이거랑 똑같죠? 인티저가 100개 들어갈 공간 한꺼번에 쫙 만들어라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제거는 struct point C 그러면 역시 100개가 만들어지는데 0부터 99까지 100개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부조체로. 그쵸? 그대로 확장시키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struct point star P. struct point star P. 역시 모르겠으면 int star P처럼 생각을 하세요. P에는 주소가 들어가는데 따라가면 인티저가 있잖아요. 이거 4바이트라 그랬죠?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 얘 몇 바이트겠어요? 4바이트겠죠. 얘도 주소니까 무조건 스타는 4바이트예요. 그럼 여기엔 주소가 들어올 거죠. 그쵸? 그 다음 무슨 의미예요? 따라가면 이런 애가 있는 거죠. 따라가면 이렇게 내가 만든 자료형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일단 struct point의 의미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해서 구조체 하루 정도 하면 마무리 거의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구조체 하고 나서 구조체 문제 하나 하는 걸로 해서 숙제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실습은요. 네? 실기시험이요? 실기시험은 사실 구조체는 안 들어갔고 문자열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우리 지난주에 했던 문제 있죠. 지난주 실습 문제. 그 정도 하나, 그보다 조금 어려운데 비슷한 패턴 하나. 그래서 포인터 배열. 네, 배열하고 포인터 쓰는 거.